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유쾌한 노무사의 유쾌한 노동법 강의. 오늘은 세 번째죠? 오늘 세 번째. 네, 세 번째. 연차 휴가. 우리 직장인들과 매우 관련이 깊은, 관련이 있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펜 모양이 보이시죠? 쉰 만큼 돈도 받는 권리. 연차 휴가 완벽 정리다. 근데 우리가 진짜 연차 휴가는 완벽하게 이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차 휴가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이라는 건 아주 기초 베이스를 완벽하게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차도 10년 차도 헷갈리는 내 연차 일수 계산법. 이 노동법률사무소 지는 제 사무실이에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고 제가 대표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이게 자켓 안에다가 좀 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될까? 저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 누군지 아시겠죠? 가까우신 분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더니 뭐야, 좀 안에도 좀 예쁘게 입지, 자켓 안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 찍을 때부터는 좀 더 예쁜 옷을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감기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예쁘게 들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예쁘지 않았어, 이러지 마시고. 네,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자, 갑자기 얼굴이 확 커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이거 사장님의 배려가 아니에요.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권리죠. 법으로 보장된 당당한 권리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이에요. 무급이 아니라.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하루치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목감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살짝 물을 마셨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강제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드렸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아직은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장이 되면 영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그죠? 네, 우리가 항상 노동자 편에서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왜냐하면 영세 사업을 하시는 영세 사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이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입사 1년 미만,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의 연차, 새내기 연차. 이거 뭐 또 제가 쓰는 AI 프로 버전이 뭐 이렇게 예쁜 말까지 써줬어요. 1개월 개근하면 1일 발생해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일, 우리가 보통 한 개라고 하죠. 한 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근한 달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최대 1년간 최대 11일 11개가 발생한다. 이걸 좀 혼동되시는데 일단 읽어드리고, 입사 후 11개월 동안 꼬박꼬박 개근했다. 그럼 1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입사하신 근로자분이, 노동자가, 직원분이 1월 달에 개근을 하게 되면 2월 달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2월에 개근하게 되면 3월 달에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최대 11일의 연차, 11개의 연차를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와요. 1월 달은 안 생기죠. 1월 달 개근해야 2월 달에 하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최대 11개다. 자, 신입사원, 신입직원분도 입사 한 달만 지나면 눈치 보지 말고 1일의 연차를 쓸 수 있어요. 자, 입사 1년 이상 경력직 연차, 기본형 연차라고 하죠, 우리가. 1년 채우면 15일 쾅, 이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딱 입사한 지 딱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생겨요. 다음 날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됐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한 번에 짠 하고 생깁니다.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2년마다 1일씩, 이게 이제 우리가 가산휴가라고 하는데, 이 가산휴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3년 차부터 매 2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한 개씩, 1일씩.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문구가 어려워요. 법조문 문구가 이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최대 한도는 25일이다. 요 뒷장에서 살짝 설명을 편하게, 쉽게, 심플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주의. 또 뭘 주의하라는 거야. 1년 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 11개 연차는 2년 차로 이월되거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차형 연차,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는 1년 미만인 분들 1개월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씩 생기는 요거는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못했다.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바뀌겠죠. 네,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꽤 복잡해요. 여기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연차 발생 예시표다. 1년차 미만, 어쨌든 월차형 연차라고 하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거, 최대 11개다. 11개. 11일이면 11일이지. 11개가 뭐야. 발음이 꼬였어요. 목감기 때문에. 그리고 15일, 15일, 16일. 꽤 복잡하죠? 최대 25일이다. 자, 이거 보시면 돼요. 기본형 연차.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뭐가 생기는? 15개가 생기는 이 연차 가산휴가는, 자 보세요. 입사 첫 해에는 이 기본형 연차는 안 생겨요. 매월 개근할 때 하루씩 생기는 그거 월차형 연차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형 연차 15개 생기는 거 이때는 안 생기죠. 왜? 첫 해에 출근율 80% 이상 돼야 그 다음 해에 15개 쓸 수 있으니까. 요 출근율 충족해야 이때 쓰죠. 그래서 X, 첫 해 X, 그 다음 15, 15, 16, 16, 17, 17. 외우기 쉬우시죠? X, 15, 15, 16, 16, 17, 17, 18, 18. 욕한 거 아니에요. 18, 18, 19, 19, 20, 20. 그래서 최대는 25일이다. 됐죠? 이해하기 쉽죠?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으로 못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냐? 연차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죠. 원칙은 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연차 휴가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유효해요. 기본형 연차 15개 생기는 가산일수 지금 생각 안 하고 1년간 유효하고 1년 내 다 쓰지 못했다.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는 돈으로 보상받죠. 근데 주의할 점,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 그럼 이야기는 달라져요. 회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해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자문을 원하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회사에서 적법하게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했다. 그래서 남은 연차 쓰세요 라고 했다. 근데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 직원분이. 그러면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져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을 해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는 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께서는, 사장님들은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죠.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우리 법에 나와 있어요. 적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의 핵심 4줄 요약 다 왔다. 이제 끝났어요. 연차휴가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입사 1년 미만인 직원분은 한 달에 1개, 1년간 최대 11개 쓸 수 있죠. 입사 1년이 지나면 15개. 이후 X, 15, 15, 16, 16, 그래서 25개까지 늘어난다. 오케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로 수당이 소멸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은, 직원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쓰자. 그리고 사장님들께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연차를 못 쓰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들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 저 이때 연차 쓰겠어요. 이 날짜에 대해서 사업 운영에 어렵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회사가 바쁘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거부한다. 이거 법 위반이에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세 번째 연차 휴가에 대한 아이고, 목이 갈라졌어요. 목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제가 쓰는 AI 프로 버전이 이런 문구를 써줬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진 노무사, 유쾌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쾌한 노동법 강의 연차휴가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